주제 제목, 요지 찾기가 있어요. 저거 여러분, 적어도 수능 공부한 사람들이라면 저거 잘해요. 왜? 모든 독해책은 쟤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열심히 하려고 저기는 해. 그리고 저거는 어느 정도 그 어휘가 조금만 뒷받침되면 웬만큼 풀 수 있거든요. 문제는 어떤 주제 제목 요지 찾아라 그러고 문제를 줬어. 맞췄어. 근데 누구는 30초 만에 풀었는데 누구는 3분 걸렸어요. 3분 걸리면 경쟁력 떨어지는 것. 왜? 난이도는 그렇게 내가 안 높을 거라 그랬잖아요. 그렇다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그 영어를 기본으로 따졌을 때 직렬별로 약간 차이가 있지만 85점이 마지노선입니다. 85점에서 한두 개 차이에 계속 당락 결정되는 거 영어로 따졌을 때는. 그러니까 실수해가지고 두세 개 틀리면 독해서 두세 개 나가면 딴 건 또 다 맞아야 될 텐데 또 그것도 문제고. 아무튼 정확도와 시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얼마만큼 누가 더 짧은 시간 안에 풀어내느냐가 관건이에요. 그게 바로 주제 제목 요지 찾기고요. 이거는 뭐 그렇게 난이도가 안 높고요. 두 번째는 빈칸한성. 이거 한국말로 돼 있어도 어렵지. 왜냐면 글의 흐름을 맞춰가지고 빈칸을 채우는 거거든요. 여기서부터 이제 난이도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빈칸한성. 이제 푸는 방법 나중에 얘기할 거고요. 세 번째는 글의 통일성. 글의 통일성이 뭐냐면 어떤 논리적인 하나의 흐름을 알고 있는지 묻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여기선 요번 11, 12월 달에 저기 목표는 아예 세뇌를 시킬 거예요, 제가. 예를 들면 주제 제목 요지 찾기가 한 140개 될 텐데 140개 지문을 연습해 보면 웬만한 건 이제 맞추겠죠. 연습을 해봤기 때문에. 물론 시험에 지문이 그대로 나면 고맙겠지만 내가 그 정도로 뭐 무당은 아니거든요. 근데 일치하는 것도 있어요. 왜냐면 출제자들이 좋아하는 지문을 제가 발췌하기도 하니까요. 또 우연히 맞는 경우가 뭐냐면 그 우화 같은 거 있죠. 우화는 누구나 익숙하니까 이렇게 많이 낸다고요. 저도 이제 그걸 몇 개씩 해보기도 하고. 아무튼 어색한 흐름 찾아라. 원래 하나로 돼 있는 글의 흐름에다가 고춧가루 끼워놓고 찾아 이런 거예요. 고춧가루 찾으라고, 이상한 거 찾으라고요. 그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원래 있던 문장을 잘라가지고 꺼내놓고 본래 있던 자리에다가 맞춰 퍼즐 맞추게 하는 거예요. 퍼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글 순서 정하기. 결국 가만히 보니까 이거 우리말로 하면 뭐랑 똑같아요? 국어의 비문학 파트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거 글의 통일성은 우리말로 돼 있어도 이거 문제 풀기가 좀 뻐겁죠. 방법이 다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글 세부사항 찾기. 즉 일치하느냐 일치하지 않느냐 이렇게 독해는 네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해마다 약간씩 달라요. 어떨 때는 주제 제목 요지 내가 정말 잘하는데 한 문제도 안 나오는 경우 있어요. 어쩌다 한 문제 요번 지방직도 한 문제인가? 한 문제 정도 나온 것 같고. 또 빈칸한서 되게 못하는데 막 6문제 내고 막. 아니요, 그거는 그 해마다 달라요. 그 출제 경향이 약간씩. 그런데 내년도 대세를 이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빈칸한성입니다. 빈칸한성이 아마 많이 날 거예요. 그동안 많이 안 나왔었는데 이게 출제가 가장 선호하는 것 중에 하나의 출제자들이. 빈칸한성은 결국 주제 제목 요지 찾기의 변형 문제입니다. 그건 나중에 다시 얘기할 거고요. 아무튼 이렇게 돼 있고요. 거두절미하고 이제 하나씩 들어가 볼까요? 1페이지 펴시면 글의 요지, 주제, 제목, 목적 찾기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수능 같은 거 풀 때 지금도 배점을 해놓나요? 네. 주제제목 요지찾기는 거의 배점을 안 주지. 왜? 그만큼 평이하다는 얘기 중간. 빈칸한성은 많지 뭐 3점 이렇게. 글의 통일성도 3점짜리가 많은 거예요. 그럼 글의 세부사항도 1점 아니면 배점을 안 주지 거의. 그만큼 요 둘이 난이도가 좀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주제제목 요지찾기를 이제 들어갈 건데 이걸 잘하잖아요? 주제제목 요지찾기를 잘하면 이 세 개 잘 됩니다. 왜냐하면 주제제목 요지찾기는 단락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얼마나 짧은 시간 안에 정확히 풀어내느냐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단락을 볼 줄 안다는 얘기는 이 세 문제가 자연스럽게 풀립니다. 주제 흐름 때문에. 자, 그러면 주제제목 요지찾기 어떻게 풀어낼 거냐. 물론 제가 이제 독해 스킬을 말씀드릴 거예요. 어떻게 푸는 건지. 근데 여기서 관건은 뭐냐면 요건 방법이거든요. 방법은 잘 알고 있는데 어휘가 안 돼.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지문을 읽었는데도 1, 2, 3, 4에 어휘 배치해놓은 걸 잘 몰라. 그거는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독해해서 당연히 어휘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거거든요. 여기서 제가 말하는 어휘는 물론 지문 속에 등장하는 어휘도 당연히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선택지에 나오는 어휘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말하는 어휘의 중요성은 얘입니다. 얘가 8, 90%를 차지하는 거예요. 출제자들이 노리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본문에 어떤 X라는 어휘를 중요한 걸로 줬으면 1, 2, 3, 4에도 X라는 어휘를 분명히 놨을 텐데 그대로 쓰진 않아요. 그대로 쓰진 않고 비슷한 말을 쓴다든지 본문에 네버나 not 같은 거 써놓고 반대말을 갖다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어휘를 변형해서 내기 때문에 그게 출제자의 의도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1, 2, 3, 4에 어휘를 어떻게 배치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독해서의 어휘력은 바로 1, 2, 3, 4를 보는 어휘력입니다. 물론 1, 2, 3, 4가 한글로 돼 있으면 그래서 반가운겨 갑자기 한글이 어머나 그러면 본문은 뻐거울 거란 얘기지. 본문은 좀 뻐거운 걸 갖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1, 2, 3, 4를 영어로 줬을 때는 본문이 평이한 게 많아요. 그 대표적인 게 이 글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하고 1, 2, 3, 4 봤는데 속담 문제 있어요. 속담 문제 같은 거. 그거는 본문이 쉬워요. 왜냐면 옛날 얘기나 에피소드, 우화 같은 걸 해놨기 때문에 누구나 빤히 아는 얘기를 줘요. 자, 거두절미하고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럼 어떻게 풀 거냐? 이제 뭐 나랑 계속 들어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건지 알지만 처음 듣는 사람들 잘 신경 써서 보세요. 대개 어떤 오류를 겪냐면 여기 있는 네 문제 다 공통점이에요. 본문부터 쫙 봐. 그리고 저 네 문제 어떤 문제든 1, 2, 3, 4를 보게 되잖아요. 근데 1, 2, 3, 4가 한글로 돼 있으면 그래도 괜찮은데 영어로 돼 있으면 본문 다 읽고 1, 2, 3, 4 보고 문제가 바로 풀리든가요? 또 올라가? 또 올라가지. 그러면 그거는 이미 끝난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시간 때문에. 그래서 반대로 가란 얘기지. 뭐부터 보라고요? 1, 2, 3, 4를 항상 먼저 보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선택지라고 하는데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1, 2, 3, 4를 분석할 줄 알아야 된다고. 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1, 2, 3, 4를 보면 모든 선택지가 그렇게 드러나는 건 아니지만 플러스 마이너스가 드러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 플러스라고 하는 건 긍정적인 얘기고 마이너스는 부정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마울 때가 뭐냐면 세 개는 플러스고 하나가 마이너스면 왕따가 답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출제를 해놓고 그 시험 출제에 오류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답을 하나 설정을 해놓으면 반대의 성향을 쓰려는 게 보이지 않는 출제자의 심리입니다. 그래서 긍정, 부정이 확 드러나 때는 그 출제자의 심리가 드러나는, 그래서 선택지만 갖고도 어느 정도 김지민 느낌 아니까 느낌이 오는 거라고. 아, 이 사람 그래서 냈구나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지가 안 드러나는 경우도 있지만 드러나면 플러스 마이너스를 꼭 표시를 한번 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선택지에 어떤 단어가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단어가 있어요. 물론 저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단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전문 용어를 쓸 수 있어요. 그 분야에 관련된 사회과학, 인문, 미술, 뭐 정치, 경제 이런 식으로 거기에 관련된 본문하고 관련된 전문 용어를 넣을 때도 있어요. 그것도 공통어고요. 또 하나는 그 단어의 성격을 규정하는 형용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썼는데 1, 2, 3, 4에 같은 스펠링이 아니라 동의어, 같은 말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같은 말을. 그래서 동의어를 배우는 겁니다. 동의어를 배우는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시험에서 다음 주어진 단어랑 동의어 찾으시오. 그건 당연히 풀어내는 거지만 독해에선 그게 어떻게 활용되는 거냐면 본문에 동의어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같은 뜻을 갖고 있는 애가. 그거는 걔가 중심 소재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핵심어가 되는 거라고. 근데 그게 안 보이면 그게 핵심어인지 이걸 왜 썼는지 그런 것들을 1, 2, 3, 4에 동의어로다가 바꿔치기해서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어휘력이 빵빵하면 읽는 순간 답은 나오는 게 많아요. 그래서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단어는 그 선택지 중에 하나가 정답될 가능성이 높은 거, 주제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1, 2, 3, 4에 읽다 보면 특히 형용사 같은 경우 정반대를 이루는 경우가 있어요. 뭐 하나는 적절한, 하나는 부적절한, 하나는 가난한, 부유한 이런 식으로 두 덩어리가 정확히 마주보고 있는 단어가 있다고, 반대말로. 그러면 이 반대말을 이루고 있는 선택지 중에 하나가 정답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 보세요.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말이 왜 주제일 가능성이 높으냐면 아까 첫 번째에서 플러스 마이너스에서도 출제자의 심리를 얘기했지만 문제의 오류를 없애려고 반대의 성향을 갖고 있는 애, 정반대의 성향을 갖고 있는 애를 선택지에 배치도 하지만 오답을 끌어내려고 비슷한 애를 쓰기도 합니다. 그게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말. 그 다음에 또 오류를 없애기 위해서 얘랑도 마찬가지지만 정반대의 성향을 갖고 있는 애를 배치시키는 거예요. 이게 출제자의 심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선택지 중에 극단적인 표현이 있어요. 극단적인 표현은 주제일 가능성이 없습니다. 물론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95%가 저기가 해당이 돼요. 그리고 이 극단적 표현은 얘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글의 세부사항. 즉 극단적 표현은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다고. 그래서 저걸 잘 알아보면 상당히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데, 그럼 극단적 표현이 뭐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only예요. 그래서 글의 내용과 일치하느냐 일치하지 않느냐 이거 풀어낼 때도 이것도 사람들이 잘 풀어 못 풀어? 정답 나올 확률이 높아요. 오답률이 많이 없는 것 중에 하나라고. 근데 문제는 뭐가 걸려? 시간이 많이 걸려서 푼다고. 그것도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이런 극단적 표현만 갖고도 굉장히 유리해질 수 있는 거라고. 특히 only 같은 게 선택지에 들어가 있으면 주제 제목 요지도 안 되지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제 제목 요지라고 하는 것은 보편, 타당, 적절해야 되는 거거든요. 극단적으로 가서는 안 돼요. 오직 뭐뭐만 이런 거는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주제 제목 요지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노를 써서 전체 부정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특히 뭐 이제 이렇게 대문자로 써서 이렇게 주어에 노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거 선택지 얘기하는 거예요. 본문이 아니라. all, every, 모든 이런 표현이 들어간다든지, always, invariably, 항상 이런 말이 들어간다든지, only 하나만 해줬더니 또 안, solely, 얘도 only랑 똑같은 말이에요. merely 뭐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constantly, steadily, 끊임없이란 뜻이죠. 거의 항상하고 비슷한 뜻인데 뭐 조금 뉘앙스가 약하긴 한데 쟤도 끊임없이. 한국 경제는 끊임없이 성장해왔다. 그럼 중간에 하락세를 보인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얘기인데 정말? 그러지 않을 거란 얘기죠. 이런 게 극단적인 표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선택지를 이런 식으로 분석을 했어요. 그럼 두 번째 어떻게 할 거냐. 지문이 있습니다. 지문. 영어는 동양 언어랑 다르게 단도직입적인 언어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결론부터 말하기를 좋아하는 언어입니다. 동양 언어는 말을 뱅뱅 돌리죠. 그런데 영어인데 어느 나라 사람이 출제해요? 한국 사람이 출제하니까 영어의 특성하고는 좀 다르게 정답을 빨리 주지 않으려고 말을 어느 순간부터 뱅뱅 돌리는 언어예요. 그래도 영어기 때문에 여러분은 글 서두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왜 글 서두에 목숨을 거냐면 얘가 주제문이든 아니든지 간에 글 서두에는 핵심어를 주게 돼 있어요. 중심 소재, 무엇을 이야기하고는 주제가 아니든 주제이든. 그래서 글 서두를, 여기서 서두라면 딱 한 문장이야. 바로 다음 문장도 연결이 돼 있으면 봐야 돼. 봐야 되는 거. 그거는 이제 지문마다의 적응력을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지문 보면. 그래서 글 서두를 최대한 자세히 보는데 아무 생각 없이 보는 게 아니라 여기서 분명히 핵심어, 중심 소재를 찾아낼 줄 알아야 돼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대개 이제 한 덩어리만 찾아도 되는데 두 덩어리를 찾으면 더 좋고요. 그거는 이제 일단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중심 소재가 선택지를 먼저 읽었기 때문에 글서도 보면서 간추려 되는데 정말 중심 소재라고 확신이 들었는데 1, 2, 3, 4 그게 하나밖에 없으면 이미 이거는 상황 종료가 되는 거예요. 이때 조심할 게 뭐냐면 중심 소재를 철자도 똑같이 그대로 갖다 써주면 고맙지만 바꿔칩니다. 같은 말로 똑같은 스펠링을 갖다 써면 고맙지만 그런 건 뭐 전문 용어 같은 경우는 바꿀 수가
없지만 형용사라든지 이런 거는 바꿔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중요한 명사나 동사는 같은 말로 대체해 놓습니다. 자, 이렇게 글서두를 최대한 자세히 보는데 글서두에선 반드시 핵심어, 중심 소재를 찾아라. 그 다음 어디로 가는 거냐면 글 후반부를 보는 거예요. 글 후반부를 보는 거라고. 대개 영어의 특성은 이런 식으로 글 서두에서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주제 설정을 후반부에 할 수 있고 주제를 처음에 설정을 해놓으면 후반부는 약하게 쓰게 마련이거든요. 그게 이 글의 성격을 보면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이때 조심할 게 뭐냐면 조심할 게 글 서두에서 후반부를 보려고 하는데 중간에 눈에 거슬린 애가 나와요. 중간에 뒤집어지는지 확인하라는 얘기예요. 안 뒤집는 경우도 있지만 안 뒤집는 경우는요, 글서두와 후반부는 거의 비슷하게 생겼고요. 뒤집었을 때에는 뒤집어진 경우에는 이 뒤에 요지가 나옵니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런데 뒤집는 장치는요, 뒤집는 장치는 눈에 띕니다. 여러분도 가장 많이 아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뭐죠? however죠? 그러나 이런 거잖아. but, yet, still. 여기서 이제 조심할 게 있어요. 양쪽에 뭐 찍었어요? 콤마 찍고, 얘는 문장 어디에? 끝에죠. 문장 중간에 콤마 찍어서 문장 맨 끝에다가 콤마 찍어서 도를 쓰면 도도 비록 뭐뭐이지만이 아니라 그러나의 뜻입니다. 문장 중간에 콤마 찍어서 쓴 거나 문장 뒤에다 콤마 찍어서 쓴 도도 그러나에 해당하는 거예요. On the contrary, rather, instead, 이것도 뒤집는 거다. 그와는 정, 반대로, 오히려, 대신에. 이해됐어요? 뜻? 예. nevertheless, none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뭐가 또 있냐면 연결장치를 그러나 이런 걸 써서 뒤집어주면 고마운데 음흉한 출제자는요, 그러나 같은 걸 안 쓰고도 뒤집어 버립니다. 어떻게 뒤집냐면 분명히 글서도 읽었거든? 글서도 읽었는데 과거야. 그러면 꼭 과거라고 해? 뭐만 보면 과거인 줄 알아요? 동사 시제. 그러고 후반부를 봤어.
후반부 봤더니 내가 서두랑 후반부 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후반부가 뭐야, 시제가? 뭐가 전환이 됐어요? 시간이 전환이 됐지. 그러면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과거에서부터 현재로 뒤바뀌는 데가 있어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과거에서 현재로 뒤바뀌는 경계선이 있다고. 그 경계선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과거에서 현재로 물론 처음도 과거고 끝에도 과거면 그건 별로 안 중요해요. 처음에도 현재고 끝에도 현재면 그거는 전체 흐름을 보는 거지만 이렇게 과거에서 현재로 바뀌면 현재가 바로 더 중요한 요지가 되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은 과감하게 과거에서 현재로 바뀌는 대목에다가 뭘 집어넣어 보면 돼요? 빼는 거거든요, 당연히. 왜? 옛날에 이랬어. 그러나 지금은 이래. 이런 거잖아요. 반대 성향으로 가는데 안 써도 크게 지장을 안 받으니까 이 사람이 빼버린 거예요. 이거 조심해야 돼, 이런 거. 그 다음에 글 중간에 의문문이 나오게 되면 뒤집는 겁니다.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거든요. 글 쓰는, 여러분도 어떤 글 쓰다가 의문문 탁 쓰면 옆에다 가로 열고 웃기는 표시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잖아. 땡땡땡 하고. 이 사람도 마찬가지야. 글 쓰는 사람이 중간에다 의문문을 쓴 이유는 앞에 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뒤집어버리고 딴 얘기하겠다는 얘기예요. 단 조심할 게 뭐냐면 의문문이 하나여야 됩니다. 몇 개? 2개, 3개 이상 의문이 겹쳐 나오면 그건 하나도 안 중요한 거예요. 알겠어요? 그거는 세부적인 예만 듣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뭐 다 거의 비슷한 거예요. This is not true. 이거 사실 아니야. 이거 잘못된 거야. 그거 잘못된 거야. 반대 또한 사실이야. 이런 거는 중간에 이런 걸 써놨다는 얘기는 뒤집어지는 장치입니다. 여기서부터. 그리고 시험에는 이런 걸 빼기도 합니다. 저 3번 글의 통일성에서 얘를 빼놓고 어디 들어갈까요? 이렇게. 그럼 글이 어떻게 되는데 집어넣으라는 얘기예요. 흐름이 바뀌는데 집어넣는 거예요. 얘네들 다 뺄 수 있는 애들이에요, 전부. 이거 껴있는 문장을 잘 빼는 거예요. 그래서 뒤집어지는 장치가 있는 문장을 빼서 글의 흐름이 바뀌는 곳에다 집어넣으라는 얘기입니다. 주어를 X라고 설정을 해봅시다. X라는 주어는 오해받고 있어. 그러면 글 쓴 사람은 이 글 서두에 뭐가 나올까요? X에 대해서 일반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모습을 쓰고 에헤, X 오해받고 있구만. 이제 그 X의 반대 사실을 얘기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주어는 오해. 이거를 꼭 내가 X라고 한 이유는 먼저 어떤 건지는 상관없는, 뭐 is로 받을 수도 있고 대의로 받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요건 앞에서 말한 얘기를 주어로 쳐서 오해받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글 서두 보고 후반부 보는 거예요. 그럼 거의 선택지 먼저 봤기 때문에 답은 여기서 7, 80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고 중간에 뒤집어지는 경우 확인해야 돼요. 물론 안 뒤집어졌으면 상관없는 거고요. 뒤집어졌을 땐 뒤집어진 다음부터 자세히 살펴보면 되고요. 이때 이제 마지막으로 만약 안 뒤집어졌으면 가운데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읽지 말란 얘기야? 읽긴 읽는데 메이저야 마이너야? 그렇죠. 서두 아니면 후반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안 읽은 부분을 빨리 급하게 읽으라는 얘기 아니라 쭉쭉 훑어내려가면 돼요. 빨리 읽으면서 다시 한번 선택지를 보게 되면 정확히 답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본문을 다시 올라가지.
않는 경우가 생기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까요? 오늘은 책을 오늘 받은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제가 차근차근 해드릴게요. 자, 반반씩 섞었어. 한글 반, 선택지를 영어 반. 대개 홀수는 한글이 많고요. 짝수는 영어가 많아요. 볼까요? 식품의 성분 표시를 단순화해야 한다. 설탕이 든 식품의 섭취를 줄여야 된다. 권장 소비량을 제품에 표시해야 한다. 라벨을 눈에 잘 띄게 디자인해야 된다. 자, 첫 문장 갑니다. Assessing the nutritional qualities of an item on the grocery store shelf can be a read like homework. can부터 homework까지 빨간색으로 밑줄. 그거만 해석하면 약간 숙제처럼 보일 수도 있다. 숙제처럼 보일 수 있을 거란 얘기야. 그러면 중요한 얘기 하려는 게 비유하는 게 비유하는데 해석을 해보면 Assessing the nutritional qualities of an item. 한 상품의 영양상의 퀄리티, 특성들을 assessing, 평가하는 거. 그게 어디에 있는 거냐면 grocery store, 식료품 가게 진열장, 셰프니까 선반이니까 진열장에 있는 어떤 상품의 영양가적 특성을 살펴보는 거, 조사하는 거, 평가하는 거. 이거 숙제처럼 보일 수도 있을 거란 얘기야. 이 동그라미. 뭐 새로운 얘기했어? 그거 계속 부연 설명하려는 게? 그러면 다음 문장에도 it also 동그라미. 그러면 중요해 안 중요해 계속? 그렇죠. 대명사로 받아쳤다는 얘기는 나중에 봐도 될 거란 얘기야. 후반부로 갑니다. 후반부 가려고 했는데 중간에 뭐 있어? 물음표 있다는 얘기는 뭐 했을 거란 얘기야? 뒤집은 거죠? 보이잖아, 물음표는 의문문이. 그러면 손해날 일 없으니까 맨 마지막으로 가는 거예요. 고맙지 뭐, 뒤집어졌는데. 밑에서 세 번째 줄, that's why, 형광펜. 이런 거 들어가면 주제문입니다. 그런 이유로, 해석할 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이유로. 밑에서 세 번째 줄, 여기서부터 주제문입니다. 그런 이유로 simplified labeling, 끝. simplify, 화댕겨. 어휴, 잘한다. 답 몇 번? 이렇게 푸는 거예요. 다 같이 정답을 풀어냈어도 이렇게 해서 짧은 시간 안에 정확하게 풀어낼 줄 알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얘는 지금 어떻게 된 거죠? 처음에 가능성 얘기하는 거예요. 숙제처럼 보일 수 있을 거야. 땡땡땡 의문문 뭐뭐냐? 마지막 그런 이유로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는 거. 맨 마지막 해석해 볼까요? 그런 이유로 simplified labeling, 단순화된 라벨 표시하는 거, including 거기에 뭐가 포함되는 거냐면 overall rating on healthiness using stars, 별 표시나 또는 몇몇 다른 easy to read, 읽기 쉬운 심볼, 기호 이런 거를 using, 사용하여 healthiness, 건강에 좋은지에 대한 overall rating, 종합적인 등급을 매기는 걸 포함한 단순화된 라벨링 하는 것이 should, 역시 형광펜. say 약해? 그럼 뭐 제시한 거죠, 이런 걸? 해결책 제시한 거죠. 앞에서 문제 제기했을 거고 뭐뭐 해야 돼? 이런 건 해결책을 제시한 거기 때문에 정확히 주제가 맞는 겁니다. 도입해야 됩니다. 이런 거야. 칠판 다 써먹었는데 지워도 돼 이제? 칠판 다 썼어. 지울게. 나도 뭐 필기해야 되니까.
자, 어휘 좀 이제 나머지 해석은 여러분한테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해석에 조심할 어휘를 좀 잠깐 얘기해보면, 밑에서 네 번째 줄, be attributed to가 있을 거예요. 얘는 원래 이제 그 수동태인데, 이렇게 된 거예요. attribute A to B. A를 B 탓으로 돌리다야. 이랑 같은 말이 ascribe impute인데 얘를 주어로 썼단 얘기죠. 그러면 이제 배울 때는 A를 B 탓으로 돌리다니까 A는 B 탓으로 돌려짐 이렇게 이상하게 해서 요걸 이제 보자마자 짧게 해석할 줄 알아야 돼. A는 B 때문이다. 그래서 그냥 인과관계입니다. A는 B 때문이다. 자, 그 위에 줄에 의문문 던져놓고 하지만 ignorance 무지 즉 모르는 것이 hardly 거의 bliss 축복받은 일만은 아니다. 좋은 일은 아니란 얘기 아는 게 더 낫다를 이렇게 역설적으로 반대로 얘기하는데 7급 수준을 한번 올려볼까요? 요새는 어휘가 하도 그렇게 나서 hardly 손으로 가려봐. hardly 손으로 가르면 속담이에요. 모르는 게 약이다 이런 거야. 우리 속담으로. 무지가 축복이다 이런 거니까 야 무지가 모르는 게 약이요 이런 거야. 근데 이 블리스는 어휘로 나오면 행복으로 나오는 거예요. 해피니스. 축복이 행복이에요. 그 행복을 나타내는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애. 행복은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애 뜻을 갖고 있는 접두어 대봐. 또 내 성 euphoria 아름답게 갑니다. beatitude 얘네들이 happiness의 뜻이야. 다 행복을 나타내는 거야. 어휘까지 두 마리 잡는 거예요. 그래서 독해 잘 해놓으면 속담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생활영어까지 되고요. 그럼 문법 빼고 16문제 해결이 되는데 그럼 내가 독해하다 중요한 문법 해 안 해? 그럼 문법까지 되는 거예요. 왜냐면 구문을 보는 거니까. 오늘은 여러분이 준비 안 해왔을 것 같아서 제가 해볼게요. 오른쪽에 obesity 있지, obesity. 블리스 옆으로 쭉 가면 뭔 뜻이죠? 비만인데 기출문제죠. 형용사로 가볼까요? 얘가 형용사인데 얘 세 부드로 발음이 is. 내가 저번 주에도 침튀게 가면서 했는데 쓰가 어서 온 말 같아요? 이틀을 한자처럼 프랑스 애들이 어근으로 이야기할 때 is야. 얘는 먹다야. 뜻이. 오비는 오버해서 온 말이야. 그럼 너무 지나치게 먹은 상태가 비만인, 뚱뚱한 이런 거예요. 결국 비만이고 뚱뚱한 건 몸이 펄펄 흘러넘치는 게 몸을 나타내는 애가 뭐냐면 이렇게 시험에 나온 거고 콧바람. 기출문제는 또 나옵니다. 어휘로도. 강한 튼튼한도 되고 뚱뚱한도 되는 애. 이렇게 하면 되지. 몸의 구조가 아웃돼 있는 상태라고. 밖으로 쭉 이렇게 되는 게. 스타우. 그 다음에 귀여운 느낌 주는 애들 있다고 그랬지. 왜? 통통한. 우리도 뽀동뽀동한 이러면 돼. 뽀동뽀동한, 뿔렁뿔렁한, 뿔렁뿔렁한. 이게 뽀동뽀동이야 우리말로 하면. 플럼프라고. 또 애기 볼 보면 젖살 안 빠진 애들은 통통하잖아. 그렇게 표현하는 게 있어요. 척비. 그러나 이 두 단어는 꼭, 아니 세 단어는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한 단어만 더 하고 넘어갈게요. 이러면 403개를 언제 하지? 오늘만 저렇게 하고 나머지 숙제 좀 낼게요. 첫 줄에 assess가 나옵니다. 이 assess는 안다라는 뜻이에요. 어디 앉아서 뭘 살펴보고 있는 건 평가하는 거예요. 평가는 말로 해줘야 됩니다. see 이렇게 되는 거고요. 쉬운 말로는 estimate, rate. 평가는 값을 따져보고 가격을 매기는 거거든요. 가격이 영어로 뭐죠? price를 부드럽게 한 애가 praise고, 가치는 밖으로, 가치를 밖으로 가격을 매겨보고 이런 게 평가하는 거예요. 두 개 더 이제 내일은 평가해보라 그랬을 텐데 내일은 뭐냐고. 정우성이요? 레컨 잘했. 이렇게 하는 게 레컨. 레컨이 평가해보라고. 레컨. 분노에 뭐라 그러죠? 게이지. 얘네들이 다 평가하다. 2번으로 갑니다. 영어로도 있다. 제목 찾아라. 1번. 왜 커피가 음료의 제왕인가? 그러면 이게 정답이면 처음에는 커피가 짱이요. 근데 짱인 이유를 한번 얘기해 볼까 이렇게 될 거고. 잘 그런 걸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돼. 2번. 커피의 전 세계적 가격 추세. 그럼 막 여러 동네 나오겠지. 요 동네 저 동네 이렇게 전 세계적인 게 나오니까. 3번. 커피 재배하는 농부들에게는 빈 컵. 즉 농부들에겐 돌아갈 게 별로 없단 얘기야. 뭐 중간 상인이나 매장에서 파는 애들만 돈 버나 봐 이런 거지. 4번. 커피는 왜 이윤이 없는 작물일까요? 첫 문장으로 갑니다. When it comes to, 이 about의 뜻이에요. When it comes to 명사나 ing, 뭐뭐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making money out of food or drink, 음식이나 음료를 통해 돈을 버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면 커피가 짱이요. 오? 1번이 답일래나? 그럼 이제 짱인 이유를 설명해야 될 텐데, No other sector, 어떤 다른 분야도 quite like it, 커피만큼 이윤을 만들어내는 애는 거의 없다. 오? 진짠가? 에이, 중간에 뒤집어졌나 볼까? 뒤집었지? 네 번째 줄에 but 형광펜. 그럼 but 앞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At the top of the ladder. 뭔지 모르는데 사다리의 상층부에는 상황이, 이게 진짜 안 좋단 얘기야? 이보다 좋을 순 없다? 그러면 가장 좋단 얘기야? couldn't be better. 이보다 좋을 순 없다. 가장 더 베스트의 뜻이에요. But 하지만 at the bottom, 어디에서는? 바닥, 밑바닥에는 2,500만 명이나 되는 농부들이 sinking, 뭐 하고 있어? 빠져들고 있는 거지. 가라앉는 거니까. 점점점 깊이 어디로? 가난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다고. 그러면 끝에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밑에 세 번째 줄. Coffee is fast becoming. 커피는 급속도로 되어가고 있어 unprofitable. 이윤이 되지 않는 작물로. 그리고 살아남으려고 커피를 아프리카나 라틴 아메리카에서 재배하던 농부들이 be forced to, 뭐 할 수밖에 없어. 다른 작물, bring in more money, 더 많은 돈을 벌게 해주는 다른 작물을 재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금 답 몇 번? 3번이죠. 이 글의 핵심은 농부들이에요. 농부들. 아까 농부 얘기 이렇게 풀어내는. 그러면 얘 또 해볼까?
뭐 생긴 게 그런 게 나왔냐 또. 맨 마지막에 지금 볼스 나오는 데 있죠. 맨 마지막 줄에서 두 번째 줄로 올라갈 때 be forced to 이렇게 돼 있지. 원래 force는 A 보고 to 부정사 하도록 강요하다야. 그런데 수동태로 쓰여서 A에게 to 부정사 B 하도록 강요하다 그러면 A는 B 하도록 강요. 근데 그렇게 해석되는 경우는 5%도 안 되고요. be forced to 만나면 뭐뭐 할 수밖에 없다고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해석하는 요령에 뭐뭐 할 수밖에 없다고 해석하는 거라고. 그 다음에 위에서 세 번째 줄에 단어는 다 읽었는데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를 만한 단어가 있어요. 캐시카우 있죠? 캐시카우. 액면 그대로 해석해봐. 현금소지. 현금소야, 현금소. 데디아가 꿈이지. 그러니까 seemingly 외면상으로는 절대 밀크 우유인데 여기선 돈이야 돈. 돈이 run out of 고갈되다 부족해지다 다 떨어지다. 그러니까 돈이 결코 마르지 않는 캐시 카우를 라이딩 타고 있어. 누가? 주요 커피 제조 회사들이. 원래 로스터는 커피를 볶는 기구인데 여기선 커피 제조 회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커피 제조 회사들이 다 벌어쳐먹고 농부들은 깨갱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캐시카우는 그냥 얘기하면 달러 박스. 그러니까 돈벌이 되는 상품 이런 걸 캐시카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소하고 관련했으니까 밀크를 갖다 쓴 거 아니야. 에? 돈벌이 된다는 얘기를. 거기 이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죠. 여러분 심이 뭐죠? 겉보기에 뭐뭐인 것 같아요. 겉보기에. 근데 뭐 붙였어요? ing. 그러면 seem하고 같은 말 뭐 있죠? 나타나다도 되고 겉보기에 뭐뭐인 것 같다. 그래서 그걸 발음을 살짝 바꿔서 물론 어페어런트는 뭘로 더 잘 나와요? 분명한 명백한으로 나오지만 외면상의, 표면상의 이런 거예요. 그러면 외면상, 표면상은 위에 살짝 걸쳐 있는 거지. 아까 위를 나타내는 애 비만 뚱뚱한 할 때 했는데 옵인데 뒤에 오는 소리 때문에 그게 오스로 바뀌어. 오스. 그리고 야외 나가서 펼치고자 하는 천막이 뭐야? 그래서 위에만 살짝 펼쳐놓은 건데 부드럽게 발음하냐고? 오스텐서블. 이게 표면상의, 외면상의 이런 뜻이에요. 자, 3번으로 갈게요. 여기는 뭐 그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 다음 글이 시사하는 바는, 이걸 내가 영어로 할까 한글로 할까 하다가 일단 너무 처음부터 겁주면 도망갈 것 같아서 함께 나누는 삶의 즐거움이 더 크다. 다른 사람의 실패를 통해 배울 수 있다. 지나친 관심이 때로는 일을 그르친다. 잘못된 신념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다. 첫 문장 some 동그라미 ladies 밑줄. 이런 게 이제 글 서두에 보이기 시작하면 중요한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야? 에피소드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렇죠. 몇몇 아줌마들이 이런 게. 그래서 글 서두에 특정한 시간, 특정한
장소, 지금처럼 특정 인물, 이런 걸 갖다 쓰면 에피소드를 통한 주제 찾아내기입니다. 그래서 처음은 그렇게 안 중요합니다. 그냥 읽어만 보면 돼요. 자, 몇몇 아줌마들이 나한테 물어봤거든. 왜 자기들 식물이 죽었는지. 그럼 이제 식물 왜 죽었는지 중간에 설명해, 안 해? 끝으로 갑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 Daddy's 형광펜. 주제 나옵니다. 부연 설명한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들의 excessive 뭐야? 과도한, 지나친 concern, 관심이 그 식물을 죽게 했다는 거지. 다음 몇 번? 아유, 잘한다. 이렇게. 하지만 그들은 그들의 교훈을 정말 충분히 잘 배우게 된 거고, 이제는 growing plants, 식물을 기르는 데 있어서 센스, 분별력을 갖고 있게 되었다고, 이런 얘기예요. 자, Daddy's 한번 해볼까요? 그래도 이제 안 배운 사람들. 앞뒤를 같은 내용의 문장을 쓸 때 연결하는 애입니다. 그런데 원래 Daddy's가 아니라 Daddy's 땡땡이었는데 뒤에 거는 생략하고 써도 돼요. 그게 뭐야? Daddy's. 그러니까 그거 말한다니까 다시 말해서 말하자면 즉 이런 거예요. 또 말하다 있는데 so. to speak. 여러분 고등학교 때 제일 많이 본 거. 이름만 바꿔서 얘네들이 다시 말해서 말하자면 즉 이런 거예요. 이게 글 서두나 제가 오늘 말투가 되게 느리지. 자세히 차근차근 설명하려고 첫날이니까 다음 주는 조금 빠릅니다. 여러분 준비 좀 해와야 될 거예요. 어휘도 좀 찾아와야 되고. 물론 이제 내가 계속 했던 사람들은 당연히 알아서 예습을 해왔겠지만 오늘 또 책 처음 받고 그랬는데 내가 후다닥 싹 나가버리면 또 그러면 안 되잖아. 얘네들이 글 서두나 중간쯤에 써 있으면 안 중요합니다. 근데 글 어디쯤 지금처럼 후반부에 쓰면 이 파란색이 뭐가 되는 거예요? 주제 설정하는 겁니다. 한 얘기 또 하는 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건 이제 조심해야 돼. 맨 마지막에 see the sense 있죠. 맨 마지막에 읽은 부분에 see the sense. 이걸 잘못해가지고 감각을 봤어. 이러면 안 되잖아. 도리를 알다, 분별력을 갖다 이런 거예요. 센스에 이제 분별력이란 뜻이 있거든요. 그리고 위에서 세 번째 줄 보면 for its sole benefit 있지. 원래 for one's benefit 하면 뭐뭐를 위해서 이런 뜻이에요. 근데 soul이 물터치 soul. 유일한이 유일한. 그 여기서 it는 묘목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 앞에 있는 거. 그러니까 오직 그 묘목만을 위해서 그들은 어이구 농축비료 한 통을 구입했다고. 야, 그 묘목한테
농축비료 한 통 다 쓰면 애 죽어. 여러분도 이렇게 너무 과식하면 애 죽어. 왜 강아지들 먹을 거 너무 많이 주면 배 이렇게 늘어나가지고 못 일어나잖여. 걔들 먹여봤어? 먹어봤어? 아무튼 뭐 여기선 그 얘기입니다 이거. 예, 그 정도. 나머지는 해석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네요. 4번으로 갈게요. 다음 글의 주제는, 자 슬슬 이제 조금씩 영어로 나오니까 봐야지. 1번 Modern societies, 현대 사회에서 primary, 기본적인 relationships, 인간관계가 갖는 의미. 2번 현대 사회에서 relationships, 인간관계를 강화시켜 나가는 방법. 3번 현대 사회에서 개인들이 갖고 있는 배타성과 고립성. 4번 현대 사회에서 가족과 친구에게서 느끼는 고립감, alienation, 뭐 소외감 이런 거예요. 물론 1, 2번은 relationship이라는 공통어를 썼고 3, 4번에서는 exclusiveness하고 isolation과 alienation을 쓴 거예요. 누가 더 어휘스러워? 여러분이 조금 1, 2번은 쉬워 안 쉬워? 3, 4번은 막 야 좀 어휘도 좀 알고 있는지 묻는 것 같고 공통으로 들어간 것 같기도 하고 첫 문장으로 갑니다. 그런데 3, 4번 차이점 뭐야? 3번은 그냥 포괄적인 얘기를 좀 해준 거고 4번은 아주 구체적으로 친구, 가족에게서 느끼는 소외감이라고 그랬어요. Many commentators say that, 빨간색으로 밑줄. 그냥 일반 사람들이나 필자 얘기야? 아니면 전문가 얘기야? 그러니까 신뢰할 만해? 무시해야 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글서두에 전문가, 속담, 권위자들의, 학자들의 이야기, 이런 거, 실험, 조사의 결과를 글서두부터 툭 던져놓는 건 주제를 깔고 가는 거예요. 많은 커멘테이터, 시사문제 해설자들 말로는 physical, 신체적, 정서적, 정신적 alienation, 소외라는 게 현대의 복잡한 사회에서 만연해 있다는 거지. 3번 아니면 4번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 현대사회에서 그런 소외감 이런 게 만연해 있다는 얘기를 던져놨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거 뭐 해야 돼? 부연 설명하지. 끝으로 갑니다. 과연 현대사회에서 개인이 갖고 있는 배타성 고립감을 얘기하려고 그러는지 가족과 친구에게서 느끼는 소외감 이런 걸 고립감을 얘기하려는지 후반부로 가볼까요? 중간에 거의 안 뒤집어졌지? 밑에서 네 번째 줄 뭐 있어요? 제너럴 형광펜. 여러분도 아는 얘기 좀 해줄게 이런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서로를 alienate, 멀리한다고. 그리고 distance, 이러한 거리감이 may 어쩌면 설명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jealously, 다른 사람들에게서 질투를 느끼며 guard, 보호하려 하는지, 그리고 cling to, 집착하는지, 몇몇 primary, 기본적인 관계, 그들이 누리고 있는 기본적인 관계를 왜 다른 사람에게서 질투를 느끼며 guard, 보호하고 집착하려는지 그 이유를, 이런 거리감이 뭐야? 배타성, 고립성이 설명. 그럼 가족, 친구 얘기 나왔어 안 나왔어? 그건 중간에 한 예밖에 안 되는 거지. 답 몇 번이야? 3번. 이렇게 푸는 거야. 이 정도 레벨은 아마 나올 만할 겁니다. 자, 어휘도 좀 잠깐 살펴볼까 또? 근데 이제 어떤 오해를 하게끔 내가 출제한 거냐면 alineation을 갖다 써놨지.
그럼 4번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만 그 비슷한 어감을 찾으라는 얘기. 그래서 내가 family and friends를 선택지에 집어넣은 거라고. 답을 정확히 구별해낼 줄 아는지를 보려고. 그냥 성급해가지고 에리네이션 나왔다 아싸 뭐 이렇게 4번 이렇게 하면 죽을 사자 되는 게 아는당은 누구요? 외계인, 외부인, 외래의 이런 거야. 그래서 완전 어떤 조직 집단에서 여러분이 중고등학교 때 안 좋은 용어로는 뭐예요? 왕따시키는 걸 멀어지게 하다, 소외시키다 이런 뜻이. 그래서 거기 뒤에 디스턴스도 나온 거야. 디스턴 멀어지게 하고 소외시키는 거니까. 같은 말 뭐죠? 이상한 애 만드네? 그런데 얘 두 번째 뜻은 내가 갖고 있는 권리나 권한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는 행위가 뭐야? 양도하다죠. 수거대봐 시험에 나오네. 전어머로, 손으로, 짧지만 신경 써야 되는 거. 양도하답니다. 양도하다. 그러면 그 선택지에 나오는 세 단어만 살펴보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얘는 어떤 느낌이죠? 쿨루드? 닫다. 어디다 내놓고? 밖에 내놓고 닫아버렸어. 뭐 하는 겨? 배제하다, 제외시키다. 기출문제죠. 익스에 해당하는 쉬운 부사 뭐죠? 규칙에서 아웃. 시험에 나온 거고요. 그럼 얘는 형용사로 베타적인도 있지만, 그래서 여기다 니스 붙여서 베타성이 된 거지만, 베타적인 말고 뭐 어디 있어요? 독점적인도 있지. 라이트는 뭐야? 그럼 무슨 권이요? 독점권. 독은 무슨 독자야? 홀로를 나타내는 어원이 뭐야? 모노. 폴리. 독점권이야. 모노는 완을 나타내는 게 완. 내가 이거 할 때 조선시대 금난전권 얘기 안 했나? 아직도 삼국시대 공부하고 있어? 근현대사가 어렵나? 어려운 게 아니라 재미가 없지? 또 뭐 정치 얘기 막 이런 거 많으니까 좀 그렇지 않나? 뭐는 재밌겠어, 공부가. isolate. 단어는 철자가 아니라 뭐라고? 그 스펠링이라고? 이거 해줬지. 저기 그저께 금요일날 왜 소리 하니까 할 때 섬나라에서 온 거 이거 봐봐. insulat인데 이렇게 읽어봐. isolate 같은 거. 그걸 프랑스에서 이렇게 한 거야. insulate. 원래 이제 인슐라가 섬나라에서 온 말이야. 육지에서 떨어뜨려 놓은 섬. 그래서 격리시키다, 고립시키다 이런 거예요. 어려운 것 먼저 합니다. 외국에서 배가 들어와. 그럼 그냥 와? 평균 묻혀갖고 와. 그럼 그냥 통과? 검역해야 돼? 그럼 배가 몸빛이 크니까 하루 이틀에 끝나? 오래 걸려? 며칠? 아이고 잘한다. 살을 나타내는 어원이 뭐야? 그래서 코까지만 기억해도 돼. 코. 주관식 없잖아. 코랑팀. 얘도 격리시키다. 그 외 나머지 이제 격리시키다는 다 쎄가 되는 게 쎄. 쎄가 분리 이탈을 나타내고 따로란 뜻이에요. 쎄. 금방 닫다 있었네. 따로 닫아놓는 거. 닫다야. 또 그룹 전화. 따로 그룹 전화. 그룹 전화한다고. 그룹. segregate. sequester.
자, 5번으로 갑니다. 되게 홀수에는 한글이 많어. 내가 그렇게 해서 조금 아예 절대적인 건 아닌데 조금 그래도 난이도 구별하려고 그런 거야. 다음 글의 요지는요. 5번. 가난한 사람들이 거치장에 더 신경을 쓴다. 장식 기술의 발전을 보여주는 유물들이 많다. 심미적인 기준은 나라와 문화에 따라 달라진다. 경제적 상태와 무관하게 인간은 아름다움을 추구한다. 1번 아니면 4번 아닐까? 정반대의 성향 말 아니요? 가난한 사람들이 더 신경 써 거치장에? 아니거든. 경제적 상태랑은 무관하게 인간은 아름다움 추구하거든. 뭐 이렇게 이제 서로 상대되는 얘기를 하겠지. 알겠어요? 자, 첫 문장 가볼까요? Human beings do not wait for artistic effect. 인간들은 예술적인 효과를 기대하지는 않아. 언제까지? 자기들이 배부르고 doesn't leak, 지붕이 새지 않을 때까지는 예술 같은 거 신경도 안 써. 그냥 거꾸로 얘기하면 뭐야? 뱃돼지 부르고 집안 수리할 거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이 편안해야 예술적인 효과 등을 추구하는 거라고, 그런 걸 기대하는 거라고. 그렇잖아. 먹고 살기 바쁜데 뭐 집안 꾸미고 이렇게 하겠어? 일단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그 다음도 day to not, 문장 쓴 게 새롭게 갔어? 거의 비슷하게 가? 끝으로 갑니다. aesthetics, 이게 뭐게? 아름다운 즉 미어 미, 심미적인 추구, 미학이라고 하는 게 미학. not but 형광펜. 되게 센 거죠. A가 아니라. 그러면 아름다움을 추구한다는 것은 사치품이 아니라 인간이면 누구나 다 갖는 보편적인 욕구라고. 몇 번? 이렇게 푸는 거예요. 처음에야 뭐 인간 기본적인 얘기 이렇게 쓰다가, 자, 그 외 이거 상점도 있지 않나? 에스테틱? 란? 특정 상호를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 아름다운 거 가꾸고 뭐 이렇게 여성들 뭐 이렇게 피부 관리도 해주고 그러는데 에스테틱 이렇게 얘기 안 하나? 여러분도 안 가꾸지? 괜찮아, 신경 쓰면. 여기 센 말이거든요, 이런 거. 나데이 법비. 흑백론이라고 하는데 A가 아니라 B. 그럼 뭘 강조하는 거야? B 강조하는 거죠. Not so much A as B. A가 아니라 B. A라기보다는 오히려 B. 지문을 너무 쉬운 걸 갖다 놨나? 나랑 하니까 쉽지, 이걸 시험이라고 생각하면 헷갈린다고 막 정확하게 끌어낼 줄 알아야 됩니다. 짧은 시간 안에. 서두르란 얘기가 아니야. 저 지금 서두르지 않잖아요. 평소 말투랑은 좀 다를 텐데. 차분하지 않아? 흥분했어 내가? 차분하다니까 오늘은. A라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거 잘 봐놔야 됩니다. 글 후반부에 특히 이런 거 써놓으면 되게 센 거예요. 다 B를 강조하는 겁니다.
위에서 세 번째 줄 기분 동그라미 이런 거 해석 잘해야 돼요. 해석 어떻게 할까? A small amount of stability. 조금의 stability, 안정과 sustenance, 생계, 유지만 주어진다면 이런 거예요. 이 기분은 해석하는 요령이 크게 두 개. 이런 식으로 기분을 써놓고 콤마 찍어놓으면 뭐뭇이 주어진다면 또는 뭐뭐를 고려하면 둘 중 하나로 해석하는. 근데 여기서는 내용을 보니까 주어진다면 사람들은 enrich, 질을 높인다고 그들 삶의 모습과 느낌의 질을 높여가는 거라고 리튜얼, 의식과 개인적인 어떤 장식 그리고 decorated, 장식된 물건들을 통해서 말이지 이런 거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안정된 생활, 생계 유지만 되면 자기들의 삶의 모습을 장식을 이쁘게 꾸며가는 거라고. 그렇잖아요. 먹구석이 바쁜데 일본은 좀 그렇지. 가난한 사람들이 거치장 뭐 아무튼 뭐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자, 이왕 거기를 읽었으니 그 기분 때문에 잠깐, 왜냐면 쉬운 단어 해석을 잘못하면 아예 어려운 단어는 모두가 어려울 거란 얘기. 그럼 무슨 전문 용어나 좀 뻐거울 수 있는 단어지만 이런 기분 같은 게 해석이 잘못되면 흐트러질 수 있거든요, 전체가. 이왕 읽었는데 거기 비슷한 게 하나 있죠? 어떤 decorate, 같은 말이야. 장식하다. decorate 많이 본 거 아니야? 데코한다, 데코. 이건 내가 어떻게 외우라 그랬어? 어떤으로 장식했나? 이런 거. 어떤으로. 그리고 얘가 들어갑니다. 개그우먼 있어. 장식 좀 해줘야 되는 개그우먼. 읽어봐. 오남미, 오나만트. 근데 원래 이쁜 얼굴이에요. 오남미. 개그를 하니까 그렇지. 이쁜 얼굴이니까. 오나만. 그리고 얘가 이렇게 바뀝니다. 셰프들이 플레이팅 할 때 예쁘게 꾸미는 거 뭐 한다래? 가니쉬 한다 그러죠? 그러면 장식을 하는 건 예쁘게 만드는 거지? 아름답게 만드는 거지? 아름답게 한문으로 뭐야? 미녀와 야수에 나오는 여자 주인공 이름 뭐야? 가스통이요? 게스통이요? 만들다. 엠발로시. 그리고 이제 여기가 똑같아. 지금 제가 어떻게 소리를 갖고 가는지 잘 보라고. 앞에 시작이 똑같아요. 이게 이제 술을 놓다인데 이거는 언제 많이 쓰냐면 글 쓸 때 왜 글을 아주 예쁘게 쓰는 거지. 미사여구 좀 꾸미고 이렇게 할 때 이게 술을 놓은 거 윤색하다라고 하는데 글을 아름답게 꾸밀 때 쓰는 거예요. 이게 엠브로 하는 게 엠브로이더. 자, 7급 수준 좀 어려운 것까지 해볼게요. 이건 써 있으니까 뭐 두 단어 더 쓰는 건데. 내가 접도로 가면 EM하고 똑같은 접도를 얘기했을 텐데 핵심 접도는 아니고 EM하고 똑같은 접도가 배 옆에 뭐뭐하게 만들다. 읽어봐. back. 그리고 여기 똑같아요. 여기도 똑같이 시작한다고. 그러니까 처음 만나는 단어이긴 하지만 이렇게 엠부 왜? 뒤집어서 했으니까 얘도 bad 이렇게 가는 거라고. on an back MP 다이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읽어만 봐도 돼. 이런 건 나오면 다른 애들도 다 틀리니까.
자, 다음에 하나만 더 해볼까나. 밑에서 세 번째 줄 왼쪽에 intricate 보여요? 밑에서 세 번째 줄 왼쪽에 intricate? 뭔 뜻이야 이거? 복잡한이지 복잡한. 틀이 무슨 뜻을 갖고 있다 그랬어? 장애물이에요. 안에 장애물들이 잔뜩 들어가 있는 모양을 설명한 게 복잡한 거야. 시험에 나온 두 단어 대봐. 전부 다 둘둘둘 말려있고 막 다 접힌, 전부 다를 나타내는 접도 뭐예요? 컴 아니면 컨. 발음도 비슷하게 간다 그랬지. 컴. 기출문제라니까 complicated, convoluted. 발음 비슷하잖아. convolute 이렇게 하는 거예요. convolute. 둘둘둘 다 말아놓은 게 막 복잡하네요. 자, 이제 예상 문제 해가지고 미로 나올 거라지. 왜냐면 실제 어휘로는 안 나왔지만 다른 독해 지문에 등장을 했었기 때문에 충분히 나올 만하던데. 미로가 뭐야? labyrinth. 얘가 미로예요. 거기다가 in이 붙은 게 labyrinthine. 매듭으로 다 묶어놓은 거. knot 이런 게 복잡한. 최근 가르친 거 하나 더 해줘볼까? 건축 양식. 비잔틴 해도 돼. 상관없어. 누가 발음을 물어보진 않아. 그냥 비잔틴 해도 돼. 우리가 하듯이. 영어 발음인데 바이잔틴인데 이거 다 복잡하네요. 자, 5문제 풀었네. 6번부터는 잠깐 쉬었다가 또 이어서 해드릴게요.